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류마스 질환 치료제 중에서 가장 최신 치료법에 속하는 생물학적 주사 제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생물학적 주사 약물들은 어떻게 그러면 생겨나게 된 것인가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기존의 면역 억제제인 메토트렉세이트와 이와 스테로이드가 병행되죠. 그리고 나머지 항류마티스제들이 이제 병합이 돼서 류마티스 질환 환자분들에게 사용이 되는 것인데, 이 항류마티스 약물들을 사용해 보다 보니까 통증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약물들로 다 치료가 되고 염증이 억제되면 좋은데, 통증도 조절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기더라. 그래서 뭔가 다른 새로운 보다 더 정확한 치료제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보다 더 강력하게 류마티스를 조절할 수 있는 약물이 필요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관절 변형을 막지 못한 경우도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메토트렉세이트, 부신필 스테로이드, 이런 항류마티스제들을 꾸준히 복용을 하더라도 류마티스 관절염의 관절 변형을 막지 못한 경우가 생기더라. 그러다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 변형을 막기 위한 보다 더 효과적인 무언가가 없을까, 이런 과정 속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류마티스 관련 신약들이 개발되면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이 생물학적 주사 약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구강으로 복용하는 약물들, 기존의 항류마티스 제제에 비해서 이 생물학적 제제는, 예를 들면요, 기존에 먹던 약들이 권총이라고 한다면 이 생물학적 제제의 어떤 작용 강도는 스커드 미사일이다. 그러니까 대포와 미사일의 차이 정도로 굉장한 강도 차이가 있습니다. 면역을 아주 극도로 아주 조절하는 것이 바로 이 생물학적 제제다. 그래서 효과도 좋고 면역 억제 작용도 강력하고 염증 억제도 강력한데, 그에 반해서 부작용이 날 경우는 기존의 구강 복용한 약물들에 비해서 엄청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전신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물학적 제제를 요즘에 현대의학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추세이고, 초반에 매시브하게, 그러니까 강력하게 류마티스 염증을 초반부터 잡기 위해서 MTX와 이 생물학적 주사 제제를 초반부터 병행하는 경우가 요즘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우는 가급적 자제를 하는 것이 낫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이유는 왜 그런 것인지, 왜 그런 또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시간과 다음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생물학적 주사 제제는요, 류마티스 발병 기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거예요. 세포나 사이토카인 같은 어떤 표적 물질에 작용하는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스커드 미사일처럼 정확하게 어떤 표적 물질을 향해서 작용하는 주사 약물인 것이죠. 그래서 염증 억제 효과가 기존 약물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것입니다. 그럼 사이토카인이란 무엇이냐? 세포 간의 연락을 주고받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이 사이토카인을 조절하는, 사이토카인을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가 바로 생물학적 주사 제제인 것입니다. 사이토카인은 염증을 촉진하는 게 있고요, 염증을 억제해주는 게 있는데, 생물학적 주사 제제는 염증을 촉진하는, 염증을 유발하게 하는 사이토카인들의 표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생물학적 제제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있냐? TNF 알파라고 하는 종양계산인자 알파라는 사이토카인이 있고요. 지금 염증을 증가시키는 사이토카인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인터루킨 1 베타라고 하는 사이토카인이 있고, 이것 역시 염증을 증가시키는 사이토카인이고, 인터루킨 6라는 사이토카인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질환의 염증을 더 활성화시키는 사이토카인이고, 그 다음에 해당 사이토카인마다 해당하는 약물들이 개발이 된 것입니다. TNF 알파 기량제 같은 경우는 엠브렐, 레미케이드, 휴미라, 같은 것들은 이 TNF 알파 기량제에 속하는 생물학적 제제고, 인터루킨 1 베타 수용체 기량체에 해당하는 생물학적 주사제는 아나킬라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루킨 6 수용체 기량제가 있고, 그다음 비림프구에도 작용하는 기량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리툭시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이 생물학적 주사 제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생물학적 제제의 어떤 부작용과 폐해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고 어떤 상황에서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